안녕하세요, 로파인입니다. 오늘은 일용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몸만 건강하면 한 달에 500은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국 신도시 개발 붐이 있었고 재건축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상가 등 건설사 인력 부족이 심각했는데요. 기숙사와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 복지부터 경력 5년 이상 숙련공은 건설사에서 모셔갈 정도였는데, 이제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30%가 감소한 지역도 있으며 올해 일자리가 10만 개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건설업의 고용 쇼크로 인해 내수 경제 전반으로 암울한 상황인데, 대규모 실직은 대한민국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20대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이 되었고, 외국인이 없으면 현장은 멈추기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일용직의 전성기는 200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붐으로 전국 공사판은 엄청난 활기를 보였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건설업이 호황이었습니다. 해도 뜨지 않는 새벽 4시 공사장 앞 인력사무소에는 아저씨들로 줄이 길었는데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섭니다. 서울 구로부터 성남 모란, 인천 가자동, 대구 서문시장 골목 등 호명이 되면 선택된 사람들은 허겁지겁 차에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늦게 온다면 이름 호명이 안 돼서 집에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이 심한 일용직 일자리였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는 IMF 때만큼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력사무소의 폐업은 작년 기준 1764건이었는데요. 코로나 시기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로 정말 최악의 불경기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손꼽혔던 구로 인력시장에도 일용직 근로자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들을 알선할 인력사무소가 줄줄이 문을 닫는 현실입니다. 해당 인력사무소의 사장님은 50년째 근로자들을 실어 건설 현장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제일 힘들고 1년 새 매출이 90%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릿세도 못 낼 정도라서 경기 침체를 실감하시고 이제 곧 폐업을 한다고 하십니다. 현재 60대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주일 내내 나와도 단 하루만 일감을 찾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건설업계는 혹독한 고용 빙하기입니다. 부동산 PF 부실과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건설 투자 위축이 엄청난 충격을 준 건데요. 건설사 취업자 수는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최근 2년 반 동안 사라진 일자리를 모두 더해보면 25만 개가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전체 산업에서 감소한 일용 근로자는 무려 8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도 엄청나게 줄어들지만 현장의 위기는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전망을 보니 작년보다 약 5%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의 대규모 실직의 결과는 소비 위축과 가계소득 감소로 나타나는데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올해 들어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가 둔화되고 또다시 고용위기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데요. 협력업체와 장비업체 그리고 건자재 산업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아직까지는 정부의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장을 가더라도 외국인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청년층은 건설 현장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웠습니다. 더 이상 일용직 한국인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는데요. 외국인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불만이 적고 숙련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 투입 속도가 빠르고 작업 회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젊은 층은 아예 오지도 않고 50대 이상은 힘들다며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대적으로 말없이 일하고 요구사항도 크게 없는 외국인이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기술자의 일감이 끊기고 숙련 축적 기회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요. 임금 구조와 고용 구조 그리고 브로커 시스템 모두가 외국인 중심으로 현장은 고착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건설업에 외국인이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수준인데요. 전체 건설 인력 인구 중에서 2030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4%에서 2024년 15.7%로 매우 감소한 수치입니다. 청년이 줄어든 만큼 일자리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는데요. 기술 인력과 기능 인력 모두 고령화가 진행되어 평균 연령은 약 52세입니다.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고, 그리고 지식 노동 선호가 맞물리면서 젊은 층 진입이 크게 줄었는데요.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일용직과 비슷한 육체 노동인 택배 상하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건설은 팀 단위 인맥으로 사람을 구하는 경향이 있고 공사기간 단위로 일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하루 이틀 일하려고 가는 자리가 일단 없고요. 다양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청년의 건설업 기피를 고착시켰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웠는데요. 현장에서는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에 개인 역량의 작업을 의존하다 보니 조회 시간이 늘어나거나 제대로 된 정보 전달 누락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통역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 업무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7년 연속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연간 100명을 넘었고요. 부상이나 질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중에서 약 40%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일은 모두 AI가 대체하는데요. 일용직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제조업에서 372만 명, 건설업 137만 명, 창고업 77만 명, 숙박 음식업 126만 명이 AI 고용 쇼크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로봇이 타일을 갈고 있더라고요. 아직 미장까지는 멀어 보이지만 타일은 확실히 퀄리티가 높게 작업을 했습니다. 밑작업 해줄 사람은 아직까지 필요해 보이긴 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AI가 개발자의 코딩 능력 또는 상담과 판단 같은 일들을 대체하고 있고 육체의 노동까지는 대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용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줄눈을 변경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 부위가 좁아 한정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감 치수 부위가 다른 경우도 있고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경험이 필요한 부분들을 AI가 대체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불황 여파로 여수산단의 경우에는 2년 만에 7,000명의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중국의 저가 공사에 밀려 가동을 멈추자 화물차부터 물류 직원들은 한순간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물류 분야에서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사까지 중단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발걸음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일용직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에 3일 정도 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몸살 때문에 일주일을 고생했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3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리스펙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